이번에는 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트라우마와 PTS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치료 과정 중에서 어떻게 후유증이 남기는 PTSD가 생길 수 있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드물진 않습니다. 대개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 소아 환자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은 이제 할머니셨는데 중환자실에서 올라오신 할머니가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걸로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주저하시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몸이 나빠지면 안 된다. 다시 중환자실로 내려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세히 캐물어 봤더니 본인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옆에 병상에 있던 환자가 죽었는데 치료진이 올라와 가지고 심장을 짓이겨 가지고 죽이더라라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심폐소생술하는 것들을 심장을 짓이겨서 죽인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눈 귀가 어둡고 이제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이 잘못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시설들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는 인제 설명을 하고 또 상황을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트라우마가 없을 텐데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뭐 누구도 인제 이 노인분들에게 그런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환자분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오해가 생기면서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설명드리고 이해시킨 다음부터는 그냥 잠을 잘 주무시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아 환자에서 나타나는 이 치료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에 대한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원에서 시행되는 많은 행위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화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비명을 지르는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제 살들을 긁어내는 경우들도 있고 소독약을 뿌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 고통이 극심하지만은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서로 들여다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제 치료자들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뭔가 이 어떤 이 잘못된 상상각을 보게 되면 피해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인제 입원해서 겪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 중에서 큰 것 중에 하나가 인제 MRI 촬영인데요. MRI 촬영이 이제 껌껌하고 좁은 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쾅쾅쾅쾅거리는 큰 소리를 들으면서 상당 기간 누워 있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MRI 촬영을 하는 소아들을 위해서 MRI 모형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 이 촬영을 실패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모형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그 모형 안에서 인제 큰 소리와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잘하게 됐을 때는 이제 사탕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그런 훈련들을 한 다음에 MRI 촬영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에 되게 마취를 시켜 가지고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해치우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치료받거나 수술받는 데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사실은 이러한 리허설 그러니까 이 예행 연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취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지 수술실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될지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 듣게 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예측 못하는 일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서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 안에서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나 급박한 수술 상황에서 이런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운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대개 치료 과정들이나 수술 과정들이 이렇게 다 가려진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의 훈련을 한다거나 놀이를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인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인형을 수술시키는 것들을 갖다가 직접 해봄으로써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본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불안을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마취할 때 수술할 때 입을 환자복을 입혀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청진기라든가 내지는 수술 도구들에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라는 보고들도 있는데 사실 감염의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내가 경험하게 될 게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된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더 불안해하거나 놀라는 것들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수술 과정에서 되는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떤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경험들에 대한 수용인데요. 대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수술한 다음에 이제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오래 누워 있는 것들 이게 되게 힘들죠. 그리고 또 수액줄이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 쓰는 것들 내지는 또 드레싱 치료를 하면서 드레싱 부위의 어떤 이상한 느낌들, 붕대를 감았을 때의 둔한 느낌들 또는 붕대의 무게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불편한 느낌들이 있게 되면 우리 몸은 그러한 변화나 어떤 불편한 느낌들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그거를 원위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통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통증이 올지 또 이 통증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어떤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증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이 무엇이냐? 사실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느낌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붕대 둔한 느낌, 무거운 느낌, 또 내지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는 온도의 변화라든가 어떤 촉감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들을 이게 계속 내가 뭔가 이질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계속 저항하게 되고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저항하게 되면 더 감각이 예민해져가지고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치료 과정에서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거라고 수용하게 되고서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걸 멈추게 되면 훨씬 더 어떤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덜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한 분들, 예를 들면 뭐 2, 3주 이상 자세를 고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스트레스 경우에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약을 쓰게 되면 그런 민감함들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덜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그런 걸 느꼈을 때 거기에 저항하거나 부딪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어떤 그 괴로움을 좀 줄이는 중요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용에 있어서는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치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 이거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는 것들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약한 모습이고 이런 것들은 내가 제거해야 되는 어떤 성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집니다. 환자가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이 수술이나 치료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감각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과해서 생기는 어떤 내 마음의 변화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수용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치료가 다가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어떤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의지로 몰아낸다고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냥 덮어두는 것보다는 표현하고 같이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머니의 어떤 롤 모델도 중요한데요. 아이를 치료하면서 어머니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감, 죄책감, 또 무기력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어머님들이 잘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그런 어떤 이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잘 수용하고 소화시켜 가는지를 보면서 자기 어떤 감정들을 또 소화시키고서는 수용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억누르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어른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도 별로 표현을 하지 않거나 또 어떤 이 치료 과정 중에서 나오는 감정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뭔가 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른스럽게 일부러 행동하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더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어른스럽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제 견뎌내는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좀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을 증가시켜 주지만 대개 화상 치료가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어떤 범위는 한참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대개 그런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더 심하게 어떤 감정 반응이나 아니면 두려움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서 본인 스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진정되고 가라앉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들이 조절되고 해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부딪히거나 싸우지 않고 내가 수용하고, 그런 것들을 수용함으로 해서 차차차차 가라앉아지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일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 보호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치료받기 전이라든지 치료 직후라든지 아니면 수술 전이라든지 아이들이 심한 불안이나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포옹해 주는 것들, 뭔가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좀 학령기나 아니면 좀 큰 아이들이라 그런다면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비포옹법, 이렇게 두 팔로 어깨를 감싸 안고 다독이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서 있는 경우에는 발바닥과 땅이 밀착되어 있는 느낌들, 내 발이 땅 위에 서서 내 몸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는 느낌, 발바닥의 느낌, 무릎, 골반의 느낌, 이러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버티고 있는 느낌들에서 집중하게 되면 불안하거나 떨리는 마음들이 많이 진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울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편안했을 때 상태가 어떤지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해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 내지는 몸의 긴장이 풀어졌을 때, 이럴 때가 가장 편안한 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신체적으로 불안이 동반되고 긴장되는 것들이 동반됩니다. 되게 이렇게 불안할 때는 몸이 굳어지고 신체가 앞으로 쏠리고 이제 긴장해서 뭔가 튀어나가려는 그런 자세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앉힌다든지 눕힌다든지, 그리고 몸에 긴장돼 있으면 그 긴장을 아이가 알게 하고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움직임들, 내지는 긴장돼 있는 부분에 손을 대고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 많이 긴장돼 있을 때는 물을 마시거나 다른 음식들을 섭취해서 그런 긴장을 좀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안정돼 있을 때 아이가 편안해하는 것, 되게 이제 아이가 편안해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장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이가 물리적으로 어떤 내 신체적인 어떤 이 위치나 내지는 어떤 신체적인 상태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심리적인 불안감도 그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같이 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의료 과정에서 생기는 트라우마에 대한 해결도 일반 이 트라우마의 해결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개 이제 학령 전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 원칙으로 부모가 먼저 그런 얘기를 끌어내거나 놀이에서 그런 걸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겪은 어떤 경험들, 그때의 느낌, 감정, 기억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대개 이제 수술이나 아니면 치료 과정 중에서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놀이 과정 중에서 수술하는 장면이나 치료하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또 그런 생각들 중에서 굉장히 약간 이상하거나 내지는 뭔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도 좋고, 또 그 과정 중에서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거나 좀 재미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들이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이 창작, 상상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겪었던 그런 공포스럽거나 두려운 느낌들도 굉장히 재미있거나 신기한 경험들로 치환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공포감이 희석이 되고 그러한 어떤 이 기억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화되는데요. 어머니들의 역할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놀이들이 있을 때 적당한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특별히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은 정도. 예를 들면은 이제 과도한 어떤 기억이 한꺼번에 튀쳐나올 때는 놀이를 중단하거나 불안하거나 내지는 두려워하는 빛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데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것들을 소화시키는 정도로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건에 있었던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또는 아이의 상상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해 준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마찬가지로 치료 과정 중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줬던 것들 내지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들 그리고 잘 참아냈던 것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슈퍼히어로라든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시켜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꼈던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의 결과가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그러한 전 과정들은 먼저 아이가 시작을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부모가 격려해 주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두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소화시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진행이 되게 되고요. 너무 서두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서 초조해하지 말고 아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치료 과정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환자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화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고 또 화상이 이 상처가 드러난 상태는 아무래도 이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처가 드러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들이 평소와 다르게 치료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좀 서두르고 엄격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두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뭔가 이해를 달 동반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덜 두렵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거나 어머니들이 대개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이상 반응들을 보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당장 뭔가 손을 써야 될 것 같아 가지고서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이제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잘 보살펴 주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잠을 전혀 못 자거나 먹거나 노는 거에 있어서 평소와 너무나 두드러지게 다르거나 그랬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계속 지지해 주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